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레카 통계와 분석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오늘 신청 주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신청을 주셨는데 선생님들이 좀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조금은 천천히 들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시가 되면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 먼저 전달을 드리고 이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시교육 일정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부분,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오늘 진행하는 것처럼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설문조사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11월 7일, 다다음 주 네, 다다음 주 목요일에 있는 11월 7일 상시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 11월 7일에 있는 상시교육이 올해 진행되는 마지막 설문조사 부분 상시교육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교육은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오늘 교육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따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 교육 녹화본은 선생님들께서 신청 주실 때 입력 주셨던 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놓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팅창도 지금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중간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녹여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에 녹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싶은 부분은 교육 종료 후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마친 이후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또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육 끝났다 하고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이제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까지 제가 줌 채팅창에 링크 올려드릴 거예요. 이 만족도 조사까지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을 같이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계 분석에 대한 교육이다 보니까 같이 실습으로 진행하는 내용보다는 제가 선생님들께 안내 드리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조그만 부분이라도 같이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제가 채팅창에 남겨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로그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실습량이 적다 보니까 같이 따라하기보다는 제가 진행하는 내용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 화면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진행해 볼 내용들은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분석들 진행하실 때 자료 만드는 방법도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통계 분석의 기초 부분과 몇 개의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도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교육 시작하기 전에 혹시 오늘 교육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혹시 사전사후 분석, 대응표본 T검정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혹시 계시면 채팅창에
하셔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혹시 사전 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들 있으면 해당하는 내용까지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 사전 사후 분석하시는 분들 없으시면 조금 더 간단한 분석들로 하던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사전 사후 분석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사전 사후 분석 하신다. 필요하실까요? 그럼 오늘 해당하는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다면 유레카에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을 하셨다면 이 응답자를 바로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응답 결과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하셨다면 나타나는 응답 결과에서 간단하게 빈도 분석 결과만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타나 있는 빈도표를 그대로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 예를 들어서 평균을 구한다거나 또는 분산 분석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진행하신다면 화면 상단에 보이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유레카로 안 하시고 구글 폼으로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료에 원자료만 가지고 계시면 업로드해서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원자료 만드는 방법도 같이 안내를 드릴게요. 유레카에서 진행하신 경우에는 지금처럼 결과 화면에서 통계 분석 3.0 상단에 보시면 통계 분석 3.0이라고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이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스테 3.0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연결이 되실 거고요. 여기에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시면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교차, 독립 T, 대응 T, 분산 상관, 단수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들을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제가 평균 구하는 분석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평균 구하는 분석은 기술 통계량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 메뉴 중에 기술 통계량 분석을 클릭을 해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문항을 쭉 선택을 해주신 다음 만약 분석이 연달아서 있다면, 자료가 연달아서 있다면 쭉 드래그를 해서 블록을 잡아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문항이 떨어져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하나의 문항 클릭하시고 컨트롤 버튼 누르신 상태로 다른 문항들을 클릭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불편하시다면 그냥 지금 저처럼 하나씩 같이 내려주셔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평균 구하실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한꺼번에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타난 통계량 값은 통계 분석 결과는 상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 형태로도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선생님들께서 처음으로 통계 분석 진행하시면 지금 저처럼 바로 분석 결과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닫기 버튼 아래쪽으로 제 마우스 있는 포인트가 보이실까요? 이 닫기 버튼 아래쪽으로 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허용해 주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하나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팝업을 항상호형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지금 저와 동일하게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화면을 한번 닫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어려우신 경우가 있겠죠. 또는 다른 설문조사 툴을 이용해서 조사하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파일의 원자료만, 해당 자료의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업로드해서도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선생님들께 오프라인으로 종이로다가 설문조사 받으셨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종이로 받은 설문조사를 어떻게 원자료화 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종이로 설문조사를 받으셨을 때 원자료화 시키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잠시만요. 여기만 진행을 하고 이 부분만 작성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만족도, 급식 만족도, 그리고 10개의 설문조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10개의 설문조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제가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종이로 또는 종이로 설문조사를 받으셨다면 선생님들 앞에 설문조사가 쭉 쌓여있게 될 거예요. 이때 하나씩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쌓여있는 설문조사, 제일 위에 있는 설문조사, 우측 상단 또는 좌측 상단에 1번, 그 아래에 있는 설문조사는 2번, 이렇게 맨 마지막 설문조사는 마지막 번호까지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 주죠. 이것과 동일하게 설문지에도 이 설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두 다 자료를 입력을 해 주셨다면 가장 위에 있는 1번 설문지를 보면서 가로로 한 줄씩 입력을 해줄 거예요. 가로로 한 줄씩 입력을 해줄 겁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인 남학생이었고요. 학년은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번,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번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거 세로의 형태로 입력하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성별부터 쭉 입력하고 다음 학년 입력하고 이 부분이 더 쉽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굉장히 불편하구나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성별에 대한 문항만 쭉 다 확인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두 확인을 했어요. 이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학년만 1번 문항부터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든 내용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원자료를 입력하시는 과정에서 빈칸이 발생을 한다거나 또는 오타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이 설문지를 밀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만약 지금처럼 우리가 가로의 형태로 입력하셨다면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또는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했고 공백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면 되지만 만약 세로의 형태로 작성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설문조사가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또는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의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작성하실 때는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을 때 가로로 모든 문항들을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1번 설문지를 다 작성을 하셨다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2번 설문지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2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2번인 여학생이었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보통, 급식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음을 입력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는 가로의 형태로 모두 입력하고 넘어간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래의 칸들은 임의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칸들은 임의로 한번 채워볼 거고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원자료가 어떤 형태인지는 간단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첫 줄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가로로 한 줄 한 줄이 우리가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된다라는 부분이 원자료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항을 추가적으로 더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어나게 되고요. 응답이 한 명씩 한 명씩 더 늘어날 때마다 아래로 한 줄씩 한 줄씩 더 쌓여나가는 게 원자료의 형태인 거예요. 그럼 저희는 지금 원자료를 다 작성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외부 설문 폼으로 네이버 설문일 수도 있고요. 구글 설문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설문지를 외부 폼을 이용해서 받으셨다면 각각 개별 응답이 나오실 거예요. 아마 구글이랑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원자료를 따로 제공해 주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개별 응답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 개별 응답들을 지금처럼 원자료화 시켜 주셔야 추가적인 분석을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원자료가 정상적으로 다 작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태까지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시 유레카로 넘어가서 유레카의 세 번째 있는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 자료 분석하기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내 자료 분석하기까지 들어오셨다면 화면 가운데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원자료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하기. 유레카에서 가장 처음으로 오류가 나타날 만한 게 있는지, 빈칸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줄 거예요. 이때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라고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확인했던 이 스태트 화면을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입력했던 설문 문항 내용들을 그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도 아까 분석은 진행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닫아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아까 사전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전사후 분석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사전사후 분석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두 개의 두 개의 원자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별도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자료를 하나로 합친 통합 파일이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합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합치실 때는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주세요. 쭉 블록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우리가 분석할 사전 자료 오른쪽으로 그대로 자료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분석할 사전조사 오른쪽으로 사후조사 자료를 그대로 붙여 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 과정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종종 이 과정 자체를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후조사 파일에 사전조사를 넣으셔서 왼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석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하지만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사용하실 때는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동일한 응답자의 사전, 사후 응답을 매칭시켜 주었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사전과 사후 응답이 매칭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선생님들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이루어졌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분석 결과에서는 사전이나 사후나 값의 크기에 차이가 없었다. 사전이나 사후나 비슷한 수준의 결과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사전 사후 하실 때는 반드시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만약 1학년 2반 1번 학생 응답 있죠. 1학년 2반 1번 학생의 응답을 사전에는 응답 조사를 하셨어요. 근데 사후조사 하시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대한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 학생에 대한 응답은 전체적으로 지워주셔야 돼요. 1학년 2반 1번 학생의 응답은 전체적으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사전에 대한 응답은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1학년 2반 1번 학생이 사전조사 때는 없고 사후조사 전에 전화가 왔다 보니까 사전에 대한 응답은 없이 사후에 대한 응답만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대한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 학생의 응답은 자료에서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총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동일한 응답자의 사전과 사후 응답은 매칭시켜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사전과 사후 둘 중에 하나라도 응답이 없다면 이 해당하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지워주셔야 된다는 거.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작하셔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새로 저장해 줄게요. 이제 가끔 가다가 사전조사에 사후조사를 붙여 넣으시다 보니까 이 사전조사 자체를 다시 저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전조사에 그대로 덮어 씌워서 저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경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편집이 되지 않은 사전조사 하나, 편집이 되지 않은 사후조사 하나, 원자료 이렇게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료를 새로 만들어 주셨다면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파일은 이제 닫아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레카의 통계 분석 메뉴 중에 수업 효과성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면 가운데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기 전에 가끔 선생님들께서 내 자료 분석하기랑 수업 효과성 분석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은 모두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만 있으면 내 자료 분석하기에서는 제가 앞서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방금 선생님들께 보여드린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 제공이 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편하신 곳에서 그대로 활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화면 가운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통합이라는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분석하기. 마찬가지로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끔가다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있는 분석하기랑 분석하기 3.0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기 이전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신 결과가 저장이 안 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업데이트한 이후 버전인 분석하기 3.0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분석하기 3.0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사전사후 분석을 통계 기법 이름으로는 대응 표본 T 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응 표본 T 검정. 변수 리스트에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총 3쌍의 문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분석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끔가다 선생님들께서 이 분석 결과 보시면서 에휴, 이렇게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여기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값들만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어려워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잠시만요. 어, 만약 선생님께서 사전 사후 분석을 하시려면 사전에 대한 자료가 있고 사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서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사전이 없이 사후에 대한 자료만 있게 되면 비교할 수 없고 이 사후에 대한 결과값만 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후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또는 사후에 대한 점수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사전 자료가 없으면 두 가지에 대한 분석 비교는 따로 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 부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몇 가지 통계 분석 사용했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면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분석의 기초 부분이에요.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통계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지켜줘야 돼요. 첫 번째로는 변수의 종류를 알맞게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변수의 종류에 알맞은 변수의 형태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야 돼요. 이 오늘은 선생님들과 이 변수의 종류, 변수의 형태에 대해서 크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의 종류예요. 이 변수의 종류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정말 다양하게 나눠지지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립변수야, 너 변했네? 그럼 나도 같이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얹혀지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분석 방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변수의 형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누면 정말 다양하게 나눠져요. 근데 우리는 크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처음으로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조금 더 넓게 보면 지역도 이렇게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이런 변수를 우리는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마 이 질적 변수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예시가 성별에 대한 문항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별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죠.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설문의 응답을 받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보기 1번이 남자든 보기 1번이 여자든 설문 응답을 받고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러한 질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다 보니까 평균 점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성별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라고 했을 때 이 1과 2의 평균은 1.5가 나오죠.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종종 1.5다라고 하면 어떤 선생님께서는 그럼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별에서 중성 아니면 또 다른 성별을 표시를 하실 때는 1.5 이렇게 나타나는 값이 아니라 보기 3번 또는 보기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질적 변수는 지금처럼 평균을 보지 않는 대신에 전체 응답자 중에 여학생은 몇 명이 있고 전체 응답자 중에 남학생은 몇 명이 있고 또 이 각각 성별의 백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응답자의 숫자와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질적 변수랑은 반대가 되는 변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걸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변수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이 있겠죠. 이러한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내 시험 점수가 우리 학교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하게 생각될 거고요. 전국적으로 키를 쟀다라고 한다면 내 키가 평균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 한 가지 존재해요.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문항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점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3점, 5점, 7점, 10점 모두 활용이 가능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5점 척도의 만족도 문항이다 보니까 동일한 문항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온 예시 문항에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부터 시작해서 5번은 매우 만족한다의 순서로 입력된
만족도의 문항입니다.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 응답했고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이 응답했는지,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5점으로 두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척도형 문항의 경우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혼동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에 대한 내용이 응답자분들이 응답할 때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이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제작하실 때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설문조사 제작하실 때 이 자료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해당하는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기본이 되는 분석인 빈도 분석, 평균을 구하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서 분석하는 대응 표본 T 검정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고, 이 분석에 대한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빈도 분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 예를 들어서 성별에 대한 문항 있죠. 이 질적 변수에 대한 분포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받으셨다, 보고서 작성하신다 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예요. 특히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성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의 10%는 남학생이었고 전체 응답의 90%가 여학생이었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다 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 이렇게 비슷한 정도 응답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 빈도 분석만 가지고도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받으셨다, 보고서 작성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 빈도 분석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이스트 3.0까지 넘어오셨다면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빈도를 확인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그래프는 막대나 원그래프, 그래프가 필요 없으신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없음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설정을 다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결과는 보고서에 지금처럼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대로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사례수, 몇 명이 응답했는지, 오른쪽에는 그래서 이 응답수가 몇 퍼센트 있는지 라고 비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빼두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응답자의 숫자가 많아진다거나 자료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보기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몇 명이 전체 응답인지, 100% 기준이 몇 명인지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과 문항에 대한 각각의 보기, 보기별 사례수와 비율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해당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해당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하셨다, 보고서 작성하신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한 목적이죠.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분석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방법까지, 사용한 목적과 사용한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목적과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한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겠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빈도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넘어가서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때 활용하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구할 때 활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끔가다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저 평균 구해야 되는데 평균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평균은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계량 값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은 앞서서 같이 한번 진행해 봤었죠.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변수 리스트에서 평균 구할 문항에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예시 자료로 5점 척도로 사용된 세 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세 가지만 안내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 관측치 또는 빈도 또는 자료 수 이렇게 표현되는 값은 항상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관측치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 통계량 사용하는 이유는 평균 보기 위함이 커요. 그러다 보니 평균 그리고 이 평균의 친구가 되는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평균이 중요한 건 많이들 아시는데 표준 편차는 왜 써야 되나 이 내용들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평균은 어떤 의미길래 쓰는지, 표준 편차는 왜 평균과 함께 써야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제가 이 자료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조금 이따가 안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료가 이미 유레카에 다 올라와 있어서 이거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두 가지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이에요.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께 선생님 국어 수업 만족도 몇 점 나왔어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이 각각의 점수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국어 수업 만족도 한 3.8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그리고 대표할 수 있는 값인 평균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략 전체 응답의 70% 정도는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이고요.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마 선생님께서도 지금 보시면서 하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자료가 평균에 넓게 분포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자료가 분포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평균은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이 대표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가 이에 해당하는 값이 표준 편차 점수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평균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표준 편차도 함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확인했던 분석 결과를 어떻게 보고서에 옮길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과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관측치 개수는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이렇게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세 가지만 사용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자료를 더 활용을 해주신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용한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학생들의 각 만족도 및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의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표현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 표준 편차 점수까지는 따로 읽진 않았어요.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는 이 표준 편차 점수도 함께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국어 수업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다. 나머지 두 개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 과정은 일부러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5점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중에 3점은 보통으로 사용을 하고요. 4점은 만족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이때 3점과 4점 사이 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는 3.8이 넘어가면서 4점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가 된다면 어쨌든 4점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4점이 되지 못했다 보니까 보통 이상이다라고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연구자분, 선생님께서 유리하신 방향대로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만족에 가깝게 나타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라고 하시면 만족에 가깝게로, 나는 그래도 만족 자체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겠어 라고 하신다면 보통 이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께서 하나의 기준을 작성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3.85가 넘어가는 모든 거는 만족으로 보겠어 라고 하신다면 3.8이 넘어가는 모든 자료에 대해 만족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8인데 보통 이상이다. 수학 수업 만족도는 3.86인데 만족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하나의 기준을 작성을 하셨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사전사후 분석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사전사후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법 이름으로는 대응, 표본, T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전사후 분석에서는 세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조사를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조사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사전과 사후 동일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이 부분은 앞서서도 확인해 봤죠.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 응답,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 응답이 오도록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사전조사 진행하시고 사후조사 하시기 전에 설문 문항을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사후 분석, 대응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 사전사후 분석을 하시려면 반드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과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문 문항 순서가 변경돼도 응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선생님께서 사용하셨던 설문지 그대로 사전과 사후 두 번을 조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최소한 설문 문항이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화면엔 우리가 앞서서 진행했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고요. 우리 대응 표본 T 검정은 앞서서도 한번 진행해 봤었죠.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대응 표본 T 검정,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세 쌍의 문항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세 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나실 거고요. 여기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값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사용한 대응표본 T검정 사전사후 분석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한 사후에 대한 평균과 우리 앞서서 평균 나오면 표준 편차 같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안내 드렸을 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 함께 사용을 해주시고 대부분의 분석에서 빈도, 관측치, 자료수 함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도까지 제일 처음에 있는 대응표본 통계 박스는 모두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장점은 됩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그래프가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대응표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굳이 확인하진 않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이어서 우리는 대응표본 T 검정이다 보니까 근거가 되는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값을 함께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의 확률,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0.05는 어떤 의미 있는지, 그럼 유의 확률은 어떤 뜻인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0.05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의 수준은 똑같은 분석을 100번 실행한다,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얼마까지 오류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허용을 해줄 것이냐 라는 우리가 설정해주는 기준이에요.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몇 번의 오류까지는 우리가 봐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입니다. 우리가 있는 분야에서는 보통 0.05,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우리가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게 라는 우리가 설정해주는 기준이에요. 유의 수준은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다 라고 한다면 이 유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죠.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결과 값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작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는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온 값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해당 모집단의 다른 대상들에게도 똑같이 실험을 한다, 똑같이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마 유의 수준, 유의 확률 이렇게 내용만 들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0.05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건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인 유의 확률 값을 보니까 0.000으로 나와요. 통계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수치까지 내려가다 보면 특정한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0.000도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실 때는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인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보니까 1000번 중에 한 번보다도 더 적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훨씬 더 작은 오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우리는 사전과 사후에 대한 평균 차이 분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관측치 개수 세 가지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우리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가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과 P값도 함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면 우리 앞서서 0.000으로 나왔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바꿔줬고요. 우리 t값 앞에는 마이너스 보호도 함께 붙여 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 보고서 이렇게 검토를 해드리다 보면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이 t값 앞에 마이너스 보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다시 연락드려서 선생님 제가 이 자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도 T값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빠져 있네요.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T값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불길해서 제가 다 빼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T값 앞에 붙은 이 마이너스 부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경우에 t값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불길하다라고 다 떼버리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오진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 그리고 p-value 유의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결론을 맺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만 결론을 맺어주신다면 조금은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보고서 보시는 분들은 통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께는 이게 어떤 의미인데?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가장 친절하면서도 완벽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것도 한 번 더 뽐내주시기도 하면서 보시는 분들께도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시켜 주실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형태의 보고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과 1시간 정도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사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었고요. 또, 잠시만요.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봤고요. 또 몇 가지 분석을 사용했을 때는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1시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 혹시나 질문 사항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저희가 상식교육 만족도 조사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 링크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 테니까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 주시고 회의를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시간 동안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함께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유레카 활용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거나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금 제가 화면에 저희 이메일과 저한테 바로 연결되는 연락처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추후에라도 생기시는 분들은 이 이메일이나 연락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시간 동안 함께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앞서서 오늘 사용한 자료 저장하시는 방법 안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오늘 제가 활용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유레카 홈페이지 보시면, 유레카 메인 홈페이지 보시면 메인 홈페이지 가장 아래쪽으로 수업 활용 이용 방법, 설문조사 이용 방법, 통계 분석 이용 방법, 이렇게 이용 방법들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오늘 활용한 자료는 통계 분석 이용 방법 클릭하시면 제가 활용한 내용과 동일하게 여기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앞서서 확인하셨던 기술 통계량 분석도 여기서 동일하게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레카 홈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있는 통계 분석 이용 방법 자료를 클릭하시면 제가 오늘 활용한 모든 자료를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녹화만 끊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구글 폼으로 작성하신 내용을 유레카 설문지에 그대로 한번 다시 등록을 해주시고 선생님께서 받으신 응답을 그대로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으로 넘어간 거 있죠. 이것과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폼에서 그대로 유레카로 가지고 오실 수는 없는데 선생님께서 유레카 설문조사 등록하시고 해당하는 응답들을 직접 입력을 해주신다면 마찬가지로 네,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에서 분석으로 넘어가실 수 있으세요. 설문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게, 아, 혹시 저장하시는 파일을, 엑셀 파일을 어떤 파일을 저장하셔야 될까요? 응답 결과 저장하시면 되는 걸까요? 아, 여보세요, 선생님? 네, 예, 이야기 들리시나요? 아, 예, 저 다름이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종이로 받은 거를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그, 네네네. 한글에서 막 그 표로 더했거든요. 더하고 아, 유레카 네네네. 프로그램을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레카를 나중에 알게 되어가지고 엑셀 파일로 다시 학생들 개별 파일들을 다 넣는데 이게 네, 사실은 한글에서 막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는 것도 조금 애들이 많으니까 어려웠고, 엑셀 네네. 파일로 이제 다급하니까 선생님들한테 다 배분을 못하고, 제가 다시 두 개 사전사후 자료들 다 그 엑셀 파일로 입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레카를 통하게 되면 아직 유레카 설문조사 제가 연수는 안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폼도 저는 그렇게 되면 엑셀 파일로 돼 있어서 유레카로 돌리려면 엑셀 파일이 보니까 학생들 개별 값들이 필요하더라고요. 표준 네네, 편차를 맞습니다. 보려고 그러면은 근데 구글 폼은 안 된다 하시니 그러니까 구글 폼보다 유레카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저희는 특수학교라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게 뭐 이렇게 어 엑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 파일로 만드는 그 과정 있잖아요. 학생들 네네. 개인당의 어떤 설문값들이 이렇게 통계로 쌓이는 건지 아, 원자료 같은 경우에는 네, 선생님께서 원자료.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로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엑셀 응답자가 파일로 저장. 생기시게 되면 네, 분석 결과 들어오셔서 해당하는 내용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받으신 네네, 응답 결과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단에 보시면 원자료라고 있으실 거예요. 네네. 이 원자료 버튼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로 로우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그대로 오픈을 하시면 네, 앞서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받으셨을 때 원자료 만드는 방법 보여드린 것과 동일하게 한 사람 한 네네. 사람의 응답이 각각 원자료화돼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은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에서는 불가능하고, 유레카에서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엑셀 제가 파일로? 알기로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는 원자료는 따로 제공을 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그 추후에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네네, 원자료를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다른 제가 지금 기억하는 대부분의 설문조사 플랫폼에서는 원자료를 네, 제공한다라는 플랫폼도 많이 없기도 하고요. 원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금처럼 숫자의 형태로 입력되는 게 아니라 문자의 형태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자의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네, 선생님께서 문자로 받으신 내용들을 다시 숫자로 변경해 주셔야지 분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네, 통계 분석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그냥 저희 거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추가적인 작업 없이 활용 가능하실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통계 설문으로 받은 게 20문항이 넘거든요. 유레카 같은 네. 경우도 뭐 문항 제한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네, 저희 따로 문항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문항 제한이나 응답 제한은 따로 두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제가 녹화만 끊고 바로 오도록 할게요. 녹화만 잠깐 끊고 오겠습니다.